자, 1단계 예를 들면 유아교육개론이 있죠. 요때가 지금 보시면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유아교육개론을 하는 거예요. 자, 유아교육개론 한 과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총 9주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2단계에 보시면은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이 또 있죠. 이때도 2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니까 이때는 뭐예요? 유아교육개론 공부하는 때랑 거의 같잖아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잖아요. 처음에 유아교육개론 공부하다가 한 2, 3주 지나면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서답식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있죠. 요것도 시기가 동일하잖아요.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자, 그러면 지금 요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같은 시기에 학원 와서 여기 수요일 날은 유아교육개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서답식 문제로 푸는 유아교육개론 공부하시고 금요일 날은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공부한 거 오늘 문제 풀고 내일은 외우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수업 시간에 또 이 체제가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몇 중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1월부터 계속해서 문제를 풀면은 한 5월이나 4월쯤 돼서 문제를 딱 받아보면은 겁은 안 나요. 그리고 하면 되겠지? 익숙해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절로 써주는 분들도 계시고 한 7월 달쯤 되면 써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1월부터 문제를 푸는데 아니 나는 초수에다 하나도 생초수인데 뭔 문제를 푸나 이러잖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 푸는 거를 보시면 되니까. 아니 초수 선생님이 뭐 어떻게 풀어요? 못 풀잖아요. 그러면 제가 푸는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N수생은 N수생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N수생 선생님들은 어떤 허점이 있어요. 문제를 읽을 때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A를 쓰라고 하는데 A2-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살짝 빗나간다던가 흠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가 문제를 풀고 설명하는 걸 보면서 고치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하는 거 안 듣고 그냥 혼자 막 문제 풀면은 내 단점, 내 실수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N수생 선생님들도 저는 초수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출발하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딘가 허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어딘가 허점이 있는데 중간에부터 시작하면 그 허점은 끝까지 갖고 가는 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겸허한 마음으로 나는 초수야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그게 저는 맞는 거. 그런 분들이 합격을 더 잘 하시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자, 유아교육개론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니까 유아교육개론을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자, 요건 이제 매 시간 이루어지는 수업 얘기입니다. 매 시간 이루어지는 수업도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요. 그래서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 이런 거 들으시면 참 재밌다 그러시더라고요. 재밌어요. 힐링이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유아임용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공부 좋아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걸 알려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노량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런 설명 처음 듣는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모르는 데서 딱 멈췄었는데 그동안은 제가 알려주니까 전 이런 적 처음이에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매 시간 암기해요. 이것도 암기장으로. 암기장 버전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암기했다가 저렇게 암기했다가 막 바뀌면 헷갈리잖아요. 똑같은 걸로 끝까지 암기해요. 자, 그래서 암기장 버전으로 암기하고 그리고 응용 문제로 또 풀어봅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의 마지막 주는 무조건 실전 모의고사인데 저희는 실전 모의고사가 대부분 다 서답식이에요. 자, 요번에 서답식 많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보다 더 많아요. 빡빡하게 쓰는 서답식 실전 모고 마지막 모든 강의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유아교육개론 한 과목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좀 전에 보신 거는 모든 수업 시간에 공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이건 강의 커리큘럼 자체가 또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오셔서 유아교육개론 공부하셨죠. 자, 그러면 목요일 날 오셔서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오셔서는 암기장을 푸는 겁니다. 암기장을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 시간에는 안 외웁니까? 아니에요. 이때도 외워요. 자, 그리고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시간에는 그러면 설명 안 해주고 문제 안 풉니까? 또 해요, 여기서도. 자, 그럼 몇 겹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까? 이러면 다 외워질 것 같죠? 이래도 좀 덜 외워져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제가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또 뭐 있습니까? 구정 때 암기장 음원 파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거 설거지하면서도 틀어놓으시고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같은 때는 도서관 가서 아예 맘먹고 일독하시는 거예요. 맘먹고 들으면은요, 토요일 같은 날 아침부터 밤까지 들으시면은 개강론 1회독이 끝납니다. 요거는 1월 요 상반기 버전이에요. 나중에 중간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요 4시간짜리 2시간짜리 버전이 계속 나와요. 강의 시간에 제가 다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정도 반복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완전 생으로 외우려면 아예 모르는 거를 막 외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는 공부에 효과도 없어요. 생으로 아까 뭐 소크라테스의 뭐 산파술 이런 아예 모르고 막 외우면은요 시험 문제 응용돼서 나오면 바로 틀려요. 그냥 소크라테스의 산파 뭐 가로 해놓고 술 이렇게 해도 그거는 맞출 수 있는데 문제를 누가 그렇게 냅니까? 한 바퀴 딱 돌려서 내면 못 맞춰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저는 이해를 기반으로 선생님들께서 저랑 공부하시면서 한 70%는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70%는. 70%는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그래서 나머지 30% 이거는 이제 정말 학자 이름하고 이렇게 매칭시켜서 막 딸딸 외워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는 이제 암기장 돌리면서 좀 외워야 되죠. 이건 쉬워요. 아예 모르는 걸 생으로 막 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자, 저하고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암기가 되는 시스템을 저는 지향하고 있어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리고 고독하잖아요. 생으로 막 외우려면.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외울 거면 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틀리니까 안 외우고 틀리는 게 낫잖아요. 자, 선생님들께서 이해하면서 외우시고요. 그리고 저절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왜? 제가 푸는 걸 봤으니까. 저는 유아교육에 있어서 극상위권 교수잖아요. 저처럼 하시면 다 합격해요. 자, 그래서 제가 푸는 방식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운전 배울 때도 운전학원 등록하자마자 차 몰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옆에 운전 선생님이 하시는 거 보고 한참 뒤에 차 몰고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운전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푸는 거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두꺼운 해설지 보셨잖아요. 모아놓은 거. 거기에 모범답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 강의 들으면서 많은 선생님들은 모범답안만 다 필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범답안만 필사해도 분량이 꽤 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요약 정리가 되어 있어요. 모범답안 안에. 그래서 모범답안만 필사해서 그거를 암기장처럼 외우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연스럽게 서답형 문제 답 쓸 수 있고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교육과정을 저는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개의 과정이 나온 거예요. 친절하게 선생님들 밥상 차려가지고 다 드실 수 있게 다 요리해서 갈아서 소화액까지 다 넣어드리느라고 24개의 과정입니다. 살아있는 소 먹어라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두꺼운 책 던져주는 건 그런 거예요. 어쩌라고. 그거 안 됩니다. 그렇죠?